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우부가라는 작품을 볼 건데요. 우부가는 이제 우리 고전시가 중에 가사에 속해 있는 작품이에요. 가사는 이제 우리가 교술시가라고 해서 연속체의 사음보로 이루어진 노래이죠. 여러분 이 작품은 우부라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을 제재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를 따라가면서 읽으면 되고요. 생각보다 이게 좀 어휘 때문에 친구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24년 수능 특강에 수록이 되었고, 그래서 24년 6월 평가원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24년 수능, 즉 25학년도 수능이죠. 수능에는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작품이고요. 하지만 내신선상에선 충분히 기출이 많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사인데도 나름 조금 난이도가 있고 친구들이 많이 접해보지 못한 거니까 그냥 출제 자체만으로도 조금 변별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어휘를 좀 중점적으로 잘 정리하면서 따라가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나쁜 개똥이라는 사람이 개똥이고 꽁생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좀 파렴치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일삼고 다녔냐, 이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쌤이 개똥이 얘기를 한 이유는요, 이 윗 얘기가 개똥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꽁생원이라는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쌤도 이제 이 우부가의 전체 이야기를 알다 보니까 개똥이라고 말이 좀 헛나왔어요.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 건너 꽁생원은, 자, 여러분 이 꽁생원이 바로 화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두 번째 대상이에요. 앞에 개똥이도 있었고요. 제 아비 덕분으로 돈천이나 가졌더니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하였던가. 자, 여러분 얘는요 꽤나 많은 돈을 아버지 덕분에 갖게 된 사람이에요. 흔히 요즘 말로 은수저, 금수저 이런 거죠. 근데 얘가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을 했던 적이 있나? 라는 거예요. 즉 서리법이죠.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친구에게 매우 인색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야, 좀 이렇게 돈 좀 가지고 태어났으면 친구 대접도 할 법한데 한 번도 이렇게 대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제넘게 아는 채로 음양술수 탐문하여 당발복 구산하기 필한 곳 찾아가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이 음양술수라는 건 여러분 음양의 기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것의 수를 보는 건데요. 즉 이거는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사주, 무당 이런 거 말하는 거죠. 탐혼하여라는 건 여러분 혼을 뺏겼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신이 없어, 정신을 빼앗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이런 점치기에 정신을 빼앗겨서 당발복 구산하기를 필한 곳 찾아갔다라는 거는 여러분 당대발복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좀 그 시대에 어떤 복을 받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복을 위하여 명당 자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쵸? 명당 자리를 찾는 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구산한다. 산을 구하고 다녀요. 왜요? 즉 묘지 자리, 우리 맷자리라고 하죠. 그래서 맷자리를 쓰기 위해서 산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꽁생원인 거예요. 그래서 필한 곳 찾아가면은 필한하듯이 찾아다닌다. 올적갈적 행로상의 그 길에 처자식을 훑어놓고. 여러분 무슨 말이야? 얘는 그래서 그 맷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다니면서 가족들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처자식은 아내와 자식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흩어놓고 있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끼니조차 잊지 못한다. 즉 한마디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밥도 못 먹을 정도인 거예요. 남을 속여 재물을 차지하려 해도 두 번째는 안 속고 공납 범용을 하자 하니 일갓집에는 부자가 없고. 자, 여러분 이제는 남을 속여서 재물을 차지하려는 일도 두 번째는 안 속는다는 게 한번 해봤다는 거야. 공납 범용이라는 건 여러분 이건 이제 뜻풀이가 되어 있었어요. 원래 수능 특강에도. 즉 국가의 금고를 손을 대는 일을 말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하자 하니 일갓집에 부자 없고. 여러분 일갓집은 이제 우리가 친척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척집에도 이제 부잣집이 없기 때문에 꽁생원이 돈을 빌려 쓰거나 할 곳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사람은 뜬재물을 경영하고 경향 없이 쏘다니며. 여러분 뜬재물이라는 건요 원래 떠있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즉 어쩌다가 얻은 재물인 거야. 어쩌다 얻은
재물이 있어요. 그 재물을 경영하고 경향이라는 건 서울 경자입니다. 서울과 시골 향자예요. 시골을 없이 쏘다닌다라는 거는 서울 시골 할 것 없이 쏘다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즉 여기저기 다 쏘다니며 재상가에 청질하다 봉변하여 물러서고. 자 여러분 재상가는요 이제 약간 좀 잘 사는 권세 있는 집이죠. 그곳에다가 요청하는 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나 좀 잘 봐줘 라고 이렇게 아부 떨고 다니다가 봉변당하고. 남의 고래 검태 갔다가 홍검에 쫓겨오고. 여러분 검태는요 검태질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좀 체면 돌보지 않고 재물 구하는 그런 일을 말해요. 그래서 남의 집에도 막 재물 구하러 갔다가 혼검에 쫓겨왔다라는 거는 약간 이 관가에서 단속에서 걸렸다는 거예요. 그쵸? 혼인중매에 혼자 들다 무렵 보고 뺨 맞으며. 여러분 혼인중매를 막 해주려다가 무렴이라는 거는 이게 오타가 났어요. 여러분 무렴이 맞는데 왜 무렵이라 적혀있는지 모르겠네. 자 무렴을 봤다라는 거는 무안을 봤다라고 보면 됩니다. 무안하게 뺨 맞고. 가대문서 구문 먹기 핀잔 먹고 자빠지기. 여러분 가대문서는 집문서를 말하는 거죠. 그쵸? 이런 집문서로 구문을 먹는다라는 건 여러분 흥정 붙이는 거야. 그래서 흥정을 붙이고 거기서 먹는 약간 좀 수익을 먹는다라는 거죠. 핀잔 먹고 자빠지기. 여러분 보면요 막 어디 가서 돈 구하는 일, 남의 집에 막 중매 서고 막 그 집문서 사고 파는데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막 또 떼먹고 뭐 이런 일인 거야. 분리행세 찌그렁이 위조문서 비리오송. 여러분 자 분리행세라는 거는 올바르지 못한 일로 행세하고, 찌그렁이라는 거는 남에게 막 떼쓰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남에게 떼쓰는 어떤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위조문서로 비리호송을 잘 익힌다. 여러분 비리호송은 약간 옳지 않은 소송인 거예요. 송사.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뭐 재판인 거죠. 부자나 후려볼까 가머니설 꿰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부자 하나 후리려고 막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죠. 엄막이며 보막이며 은점이며 금점이며. 자 여러분 온갖 곳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엄막은 논에 이제 물 대려고 둑 막는 거고, 보막은 이제 볼을 막기 위해서 둑을 막는 건데 온갖 일. 그리고 은점 금점은 은광 금광이에요. 그러니까 캐면은 막 은 나올까 캐면은 금 나올까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대로변에 색주가며 노름판에 푼돈떼기. 여러분 색주가는 이제 기생집을 말해요.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여자들이 나오는 그런 술집인 거죠. 노름판은 여러분 도박을 말하는 거죠. 이 도박판에 또 푼돈을 떼어 먹고요. 남북총의 뚜장이로 인물초인을 하여 볼까. 여러분 뚜쟁이는 이제 어떤 이제 좀 그 중매쟁이 중에서도 조금 안 좋은 중매쟁이에요. 이건 뭐냐면 부부가 아닌데 그냥 남녀를 이렇게 막 이어주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인물 초인하여. 자 초인은 여러분 사람을 끌어들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좀 끌어내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꼬여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꼬여내다. 뚜쟁이질을 해서 사람 좀 꼬여볼까? 산진매, 수진매, 사냥질로 놀려갈 때 여러분 이 산진매, 수진매는요 그 매를 말하는 거예요. 매, 새 알죠? 새? 그래서 이거는 약간 사냥하러 다니는 걸 말을 해요. 대종손 양반자랑 산소나 팔아볼까? 즉 자기가 대종손, 즉 어떤 종갓집, 큰 종갓집에 자기가 종손이다, 맞자손이다 라고 얘기해서 양반이라는 걸 자랑하면서 내 산소, 즉 산소 자리를 말하는 거겠죠. 무덤을 파는 건 아니고요. 산소의 자리, 몇 자리죠? 산소의 자리나 팔아볼까 라고 하면서.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요 뭐뭐 할까 뭐뭐 할까 뭐뭐 할까 뭐뭐 할까 이거 쭉 나오죠. 즉 이런 부분들은요 약간 이 사람이 궁리를 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꽁생원의 궁리인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돈이 생길까? 저렇게 하면은 돈이 생길까? 하면서 꽁생원이 돈벌 궁리를 하면서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쵸? 이거 위에 거는 뭐예요? 꽁생원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꽁생원의 어떤 생활상이 드러나 있어요. 이 사람은 온갖 나쁜 일, 그쵸? 온갖 찜찜한 일은 다 일으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혼인 핑계 어린 딸은 100냥짜리 되었구나. 여러분 어린 딸을 시집 보낸다고 하고 혼인을 핑계로 100냥에 팔았다는 거야. 와 진짜 파렴치하죠. 즉 자기 돈 벌겠다고 딸내미도 팔아먹는 그런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즉 딸을
거의 약간 돈을 받고 파는, 결혼으로 파는 그런 모양새도 보입니다. 안악은 친정살이, 자식들은 고생살이. 지금 아내는 이제 친정에 가서 살고 자식들은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죠. 왜? 아빠가 이렇게 밖으로 놔두니까요. 일가의 눈이 희고, 여러분 일가는 친척 말하는 거라 했죠. 일가 친척, 눈이 희고라는 거는요, 눈을 흘기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우리가 이렇게 사람 눈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째려보면은 이렇게 째려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가 흰자가 보이잖아. 그래서 눈이 희고라는 거는 누군가를 약간 좀 째려보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눈을 흘기다 이런 느낌이에요. 즉 친척들이 꽁생원을 눈을기고 친구들은 다 손가락질한대요. 자, 이게 뭐야? 꽁생원에 대한 주변인들의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친척들도 친구들도 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야. 부지거처라는 건 여러분 간 곳을 모른다라는 거죠. 즉 얘가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 그쵸? 꽁생원이 나가더니 소문이나 들어볼까? 라고 해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꽁생원 대체 어디 가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라는 거예요. 산 너머 꽹생원은, 자 여러분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꽹생원이에요. 자 이번에는 또 비판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개똥이었고요. 두 번째는 꽁생원이고요. 이번에는 꽹생원이에요. 그야말로 하우로다. 여러분 하우는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을 말해요. 어리석을 우자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인 거야. 왜냐면 이 하급이래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좀 중요한 게 서술자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쵸? 서술자가 와 그놈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서술자의 어떤 직접적인 평가가 드러난다라는 거 체크합시다. 거들어서 한말 자랑 대장부의 결기로다. 여러분 거들어서라는 거는 거들먹거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막 건들건들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자기 잘났다고 그쵸? 거들먹거리는 사람이고요. 한 자랑이 대장부의 결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실제 그러겠어요. 그쵸? 이게 반어적 표현인 거죠. 아, 걔 진짜 대장부다워 라는 건데 반어적 표현이겠죠. 동네 존장을 몰라보고, 여러분 존장은요 어른입니다. 동네의 어른을 몰라보고 이소능장 욕하기와, 여러분 이소능장이라는 거는요 약간 좀 젊은 사람이 이게 어리소자죠. 나이 든 사람에게 깝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무례하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소능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욕하고 옷을 찢고 갓 부수고 사람 치고 맞았다고 떼쓰기고. 여러분 봐봐. 지금 꽹생원은요 굉장히 예의 없고요. 그쵸? 위아래가 없죠.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달려들어서 자기가 막 나 맞았으니까 네가 나 책임져 막 이런 느낌으로 막 어거지를 쓰는 거죠. 남의 가부를 겁탈하고 투장 간 곳에 떡 달라 청하고. 여러분 투장이라는 거는 약간 남의 산에다가 좀 자기 집안의 묘를 몰래 쓰는 일인 거예요. 거기 가서 막 떡 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친척 집에 속 끌고 주먹 다짐이 일수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와 진짜 이 사람 진짜 갈 데까지 갔죠. 자, 이 사람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죠. 여러분 남의 과부 겁탈 이건 진짜 그냥 성범죄잖아요. 그쵸? 그리고 남의 집 묘자리 막 뺏어가지고 막 떡 달라고 말하고, 부잣집에 긴한 채로 친한 사람 이감지. 여러분 긴하다라는 거는 아부 떤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한 사람에겐 이간질 시키고, 월수돈 일수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월수 일수 요즘에도 있는 말이죠. 이건 약간 좀 이제 대출인데 고리대금업을 말하는 거죠. 이자가 매우 높은 돈 빌려주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일수라고 하면은 이제 돈 빌려서 하루당 막 이자가 막 불어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돈 벌고요. 장변리 장체계라는 거는 여러분 이게 또 이자 놀이를 한다라고 보면 좋겠다. 이거 친구들 뭐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좀 이자 놀이, 돈 놀이를 한다라는 거야. 즉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엄청 비싸게 받아가지고 막 괴롭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제 부모의 몹쓸 행사, 투정꾼을 좋아하여 손목 잡고 술 권하며. 자 여러분 부모에게도 몹쓸 행사, 즉 얘는 불효자인 거죠. 그리고 투정꾼 좋아해서 막 손목 잡고 술 권하고 놀고요. 자기 처자,
아내와 자식은 몰라보고 놀이개로 정표주며. 여러분 놀이개로 정표준다는 건 뭐겠어? 즉 기생에게는 잘해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기생에게 잘해주고 아내는 모른 척하고 자식 노릇은 못하면서 지 자식은 귀의한대요. 즉 자기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도 또 자기 자식은 귀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며느리를 들볶으면서 봉양을 잘못한다고 호령을 한대요. 막 그러면서 며느리는 괴롭히죠. 기둥 베고 벽 떨어라 천하남봉 자칭하니. 여러분 기둥을 베고 막 벽을 떨면서 천하의 남봉꾼임을 자칭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봉꾼이라는 건 매우 어지럽고 정말 막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본인도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칭한대요. 부끄럼도 모르고 줄이 틀려 경친 것을 옷을 벗고 자랑한다. 여러분 이 사람은 부끄러운 것도 몰라가지고 줄이를 틀렸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형벌을 받은 걸 말해요. 그쵸? 우리 여러분 옛날에 줄이를 틀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죠? 이렇게 다리를 양쪽 다리 이렇게 여기 발목을 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곤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X자로 이렇게 다리를 막 벌리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사타구니가 찢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형벌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경쳤다라는 건 여러분 약간 좀 큰일 났다, 큰 벌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일을 쳤다 이런 느낌인 거죠. 즉 그렇게 모진 형벌을 받은 것도 옷 벗고 자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그런 거죠. 감옥 갔다 온 사람이 막 감옥 가가지고 막 누구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흉터 생긴 것 보고 막 그거 보여주면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느낌인 거야. 막 어디에 칼 맞은 자국 보여주면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술집이 안방이고 투전방이 사랑이다. 즉 술집을 안방 삼고 투전 여러분 노름하는 곳이죠. 도박판입니다. 도박장을 자기 사랑방처럼 여긴다는 거야. 늙은 부모 병든 처자를 손톱발톱 제쳐가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도 늙었고 이제 자식과 아내도 병이 들었는데 얘네들이 약간 이제 막 그 손톱 발톱이 젖혀질 정도로 일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처자는 여러분 여기서는 아내를 말하는 거죠. 그쵸? 잠 못 자고 길쌈한 거. 여러분 길쌈은 바느질한 거예요. 즉 늙은 부모와 아내가 잠도 못 자고 밤새 이렇게 일을 해요. 그걸 가지고 뺏어가서 술 내기로 장기를 두고. 자 여러분 이걸 또 이제 열심히 일한 것들 막 강탈해가지고 또 술 마시러 가는 거야. 누이 자식, 조카 자식, 색주가로 환매하고. 여러분 자기가 와 이거 이래 돼요? 그렇죠? 누이의 어떤 자식 그리고 조카 자식 자기 조카들을 색주가로 환매 팔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 색주가는 이제 기생집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으로 다 팔아 넘기는 거예요. 부모가 걱정하면 와락더락 부르대며. 여러분 와락더락이라는 거는 약간 좀 악덕하게 이런 말입니다. 막 어거지로 부르대며라는 거는 막 떠든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안하기 사절하면 아내죠. 아내가 또 잔소리 좀 하면은 밥상을 치고 계집을 막 친대요. 여러분 계집은 이제 아내 말하는 거겠죠. 아내에게 폭행을 저지르고요. 도망산에 매를 썼나? 저녁 굽고 또 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약간 관습적 표현인데요. 아니 쟤는 도망산에 조상 묘자리를 썼나? 왜 저렇게 도망다녀? 이걸 떠돌아다녀 라는 느낌인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쟤는 도망산에 몇 자리 썼어? 왜 이렇게 도망다녀? 저녁 굶고 또 나가는 거예요. 포청 귀신이 되었는지 듣도 보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청은요 우리 포도청이죠. 그래서 옛날에 약간 이제 나쁜 사람들 잡아들이는 뭐 경찰서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옛날로 따지면은 경찰서의 어떤 역할을 해주는 관아예요. 거기에서 귀신이 되었는지 거기서 죽었는지 듣도 보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걔가 워낙 막 살았으니까 걔가 어디 좀 끌려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지금 꽹생원의 어떤 그런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주 그냥 가관이죠, 여러분. 자, 초반부는요. 꽁생원이었고요. 여기 파란색부터는 이제 꽹생원인데요. 꽹생원이 꽁생원보다 더하죠, 여러분. 그쵸? 아내 때리고 부모 돈 뺏어가고 아내랑 부모가 열심히 일한 거 막 돈 다 뺏어가가지고 막 자기 조카 자식, 누이 자식 다 기생집에 팔아가지고 그 돈 또 자기가 또 막 쓰고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쵸?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작품은요. 우부가라는 어떤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어리석은 남자를 비판하는 노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부에 대한 비판이고요. 쌤이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지문에는 생략되어 있는 개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총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3명의 인물을 막 비판하는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 작품은 이제 조선 후기 사회를 보여주는데요. 양반 집안이죠. 그쵸? 자기도 막 양반인 거 막 팔아가지고 뭐 해볼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양반의 어떤 타락상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양반들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고요. 여러분 굉장히 사실적이죠. 사실적이고 굉장히 직접적이죠. 막 누이 자식을 팔아넘긴다 이런 것들 직접적인 묘사가 많이 나와 있고요. 되게 좀 언어 표현도 약간 좀 수준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많은데요. 이 모든 인물들이 참 이렇게까지 나쁘게 살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즉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라는 어떤 계몽적인 그쵸? 어떤 훈계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진짜 이렇게는 살지 말자라는 어떤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가사였고요. 대체적으로 사음보의 연속체로 이어지는 고전시가인 가사이기 때문에 이 지문도 되게 길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개똥이 부분을 생략하고 읽었죠. 그래서 개똥이 부분 생략하고 남은 두 인물을 읽었는데도 이렇게 길다. 여러분 내용 자체는 정말 쉬워요. 그쵸? 나쁜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을 계속 나열하고 있다 정도뿐인데 다만